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입니다. 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원래는 사용절도에 속했었던 것이죠. 우리 사용절도 배웠는데요. 사용절도의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일시사용이어야 한다는 점. 두 번째, 단순 사용에 그쳐야 한다는 점. 세 번째, 반환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불가벌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용절도라 할지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가잖아요. 고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95년도에 이 조문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사용절도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할지라도 이 자동차 등을 함부로 끌고 다니게 되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처벌한다 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시게 되면 본죄는 원래 사용절도인데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처벌할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되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절도죄가 되면 형이 더 높아요. 절도죄는 6년이지만 자동차는 3년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더 높은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즉 일시사용이어야 하는데 일시사용이 안 되거나 단순사용이어야 하는데 단순사용이 아니거나 반환 의사가 존재해야 되는데 반환 의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했을 때에는 그 대상이 아무리 자동차 등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요 XXX가 되면 그때는 절도가 됩니다. 절도. 이 부분도 전부 다 제가 사용절도 시간에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주관적 요건이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얘기 나오죠.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득 의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절도가 되어서 형량이 좀 높게 되는 거죠. 판례도 보시게 되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영득 의사가 없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있게 되잖아요. 그랬다면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원위치 하셔서 지웁니다. 조문갑니다. 자,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 자동차 가로 열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이제 오토바이입니다. 꺽쇠로 가로 닫고 일시 사용에 그쳐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일시 사용이 아니라 장기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도로 갑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요. 상습범 동그라미, 미수 동그라미. 이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상습범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기출입니다. 기출. 미수도 있고요. 기출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객관적 요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 일반 자전거는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레저용으로 타고 다니는 자전거 있잖아. 그건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지만 일반 자전거는 빠지고요. 열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공이 들어오는데 열차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 갑니다. 판례를 가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반환 의사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시 사용에 그쳤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필기해드렸잖아요. 여기서 그쵸? 여기서 1번, 2번, 3번 할 때 일시 사용, 단순 사용, 반환 의사 존재, 그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하, 이것은 사용절도 요건을 갖췄구나. 그래서 대상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시면 사실관계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삼촌이 경영하던 카센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친구 을과 함께 밤늦도록 놀고 다니다가 카센터에 가보니까 삼촌은 없고 친구인 병이 잠을 자고 있자 밖에 세워져 있던 병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만 운전하고 돌려주겠다는 생각에서 열쇠 갖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불신검문에 걸렸다. 갑과의 대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하루만 운전하고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끌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며칠 동안 끌고 다녔습니다. 불신검문에 걸려서 붙잡혔다는 거죠. 판례가 뭐라 했냐면 삼촌이라 했으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환이사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았고, 비록 며칠이긴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것을 이제 일시 사용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왜? 삼촌 조카 사이다 보니까. 만약에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고 남남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절도로 갑니다. 절도로 가는데 삼촌 조카다 보니까 이렇게 반환이사가 존재했고 일시 사용했고 이렇게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두 줄이 나올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실관계가 나와준다면 이 판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98년도에 나온 거죠? 98년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볼까요? 그 다음도 보시면 여기도 2km네요. 2km. 근거리죠? 그리고 10분 동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득의사가 없다. 없다. 그래서 사용절도인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불법, 이 판례가 옛날 판례네요. 84년도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용절도가 되어서 무죄였었잖아요. 근데 개정법에 따랐을 때는, 현행법에 따랐을 때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꺽쇠 2번도 보시게 되면 불법 사용 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했다고 했을 때 휘발유가 소비되잖아요. 그치? 휘발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 휘발유에 대해서도 죄책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판례는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휘발유가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흡수된다는 거야.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자동차 휘발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만 된다? 자동차 불법 사용죄 1죄만 묻겠다는 거예요. 휘발유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2번입니다. 자,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대해서 불법 영득 의사를 요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자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절도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없어요. 학설 대립이 있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두세 시간 정도 운행을 했다.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놨다 라고 했을 때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절도로 가지 않습니다. 뭐로 간다? 자불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습 절도죄 갑니다. 자, 절도죄는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죠? 자, 그러면 판례 봅니다. 판례 봅니다. 자,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절도를 여러 번 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습성의 발현이 나와줘야 됩니다. 습성의 발현. 그랬을 때에 상습범이 인정된다는 거야. 단순히 여러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습성이 발현됐을 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발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상습범이 되지를 않습니다. 됐고, 자, 밑에 팔라볼까요? 자, 특가법입니다. 특가법에서 상습적으로 형법 329조부터 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기수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미수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형법과 좀 달라요. 형법을 형법을 보시면 329조 내지 331조 이 죄를 범한 자 했잖아요.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은 기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미수가 있습니까? 미수가 없어요. 근데 특가법에는 있단 말이죠. 특가법에는 그 점이 형법과 특가법이 다른 거예요. 자, 따라서 이 특가법 갑니다. 따라서 상습절도죄의 절도죄의 미수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치?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미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수가 자체가 이 특가법상의 구성요건 요소, 즉 조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특가법 5조의 4 제1항에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에 있어서는 형의 미수감경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이 조문에서는 기수나 미수나 형량이 똑같아. 기수나 미수나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 거야. 그래서 이 미수 자체가 법조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수 감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형법 가볼까? 형법에는 기수만 나와 있잖아요. 미수가 없잖아요. 미수가 없기 때문에 미수 감경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미수 감경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특가법에서는 미수 자체가 조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수 감경이 안 된다. 그래서 형법과는 다르다. 형법과 다름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전적 2번 있습니다. 받으세요. 자, 그리고 밑에 판례 볼까요? 밑에 판례는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자, 3번의 특수절도가 있었고 2번의 특수절도 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번의 야주절이 있었고요. 1번의 절도가 있었는데 전부 다 상습적으로 반복된 거네요. 자, 상습범위라고 하는 것은 포괄일제잖아요. 포괄일제는 가장 중한죄의 가장 중한죄로 처벌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가장 중한죄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여기는 특수절도고 특수절도 미수잖아요. 그럼 기수가 무겁지 미수가 무겁나요? 그치? 그쵸? 그래서 일단 미수는 탈락. 야주절이 무겁습니까? 특수절이 무겁습니까? 특수절도가 무겁죠. 야주절 탈락. 단순절도가 무겁습니까? 특수절도가 무겁습니까? 특수절도가 무겁죠. 결국 살아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상습 특수절도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상습 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이 죄의 가장 중한 죄가 상습 특수절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상습범, 상습 특수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죄는 여기에 다 흡수가 되고 마는 거죠. 그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자, 여기까지 위에는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상습, 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 불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 따로 제가 각각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동차 불법 사용이 형이 좀 더 낮잖아요. 작으니까 이 죄는 여기 흡수가 되고 말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상습범은 포괄일죄라고. 그래서 가장 중한 죄의 일죄로만 처벌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상습범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별도로 경합범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량이 낮은 이 죄가 형이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흡수가 되고 이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상습절도에 흡수되고 사라집니다. 별도로 이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세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필요 없고 마지막에 세 줄짜리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자, 밑에 판례는 우리가 주거침입죄 할 때 풀었을 것 같은데 이 판례. 그쵸? 필기를 제가 어떻게 해드렸나? 329조가 절도죄라 했잖아요. 그리고 330조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였고 331조가 두 가지가 있었지? 1항이 있었고 2항이 있었습니다. 그 1항이 뭐였습니까? 야간 손괴 후 주거 침입 절도. 2항이 흉기 휴대 절도, 합동 절도. 그쵸?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고? 주거침입이 들어간다고요. 즉 주거침입한 상태에서 절도하고 주거침입한 상태에서 절도하고 주거침입 상태에서 절도하고 이 항도 주거침입이 들어가잖아. 그쵸? 근데 가만히 보면 요 야주절하고 1항 요 두 가지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 요소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경합범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일죄야. 이 자체가 일죄. 그렇지만 329조나 즉 이 부분 329조나 흉기 휴대절도 합동절도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29조나 331조 2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을 했다면
그 주거 침입에 대해서 별도로 죄의 성립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합범위 되는 거야. 이 야주절하고 야간 손괴의 주거침입 절도는 주거침입 자체가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논하지 않지만 맨 위에 거나 맨 밑에 거는 별도로 주거침입을 논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죄 두 가지는 뭐가 된다? 이 죄 두 가지는 경합범위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잖아. 그쵸?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죠. 그쵸? 방금 설명드렸던 야간 주거침입절도, 야간 손괴의 주거침입절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절도가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했을 때에는 경합범위 된다. 경합범위 된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주간에, 야간이 아니죠? 주간에 주거침입했을 때 역시 똑같아요.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자가 주간에 주거침입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경합범입니다. 경합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죠. 이 부분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가 주간에 주거침입했다면 경합범이다. 별도로 죄가 된다는 논리 다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경합범 밑줄자. 여기도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별도로 주거침입죄 밑줄자. 그쵸? 똑같아. 다 했어 앞에서. 자, 이것이 형법이 그래. 형법이. 근데요, 특가법일 때 좀 달라. 특가법일 때는 지금 앞에 제가 여기 적어드린 부분 있잖아. 이 적어드린 부분이 형법인데 특가법일 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특가법일 때에는 이 상습절도를 범한 자가 주거침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주거침입 자체가 야주절처럼 주거침입이 상습절도죄에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문 자체가 야주절처럼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합범위 되지를 않고 상습절도죄 1죄만 됩니다. 그 점에서 형법과 다르다. 형법과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밑에 또 읽어보면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가 역시 주거침입해버리죠. 그랬을 때는 그것이 상습절도수의 발현을 할지라도 역시 특가법일 때는 상습절도죄 등의 1죄만 됩니다.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에는요. 형법은 경합범이야. 형법은 경합범인데 특가법일 때는 상습절도죄 1죄가 되는 거 형법과 특가법을 구별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